청취자님, 혹시 그 화려한 핀 조명이 막 쏟아지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의 무대 뒤편, 이거 생생하게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서 소비하는 건 완벽하게 세팅된 감동적인 노래, 그리고 뭐 참가자들의 눈물과 미소, 딱 이 정도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얇은 스크린 장막 뒤에는 뭐랄까, 그야말로 숨막히는 심리전이랑 아주 치열한 방송 제작진의 전략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청취자님을 그 매혹적이고도 꽤나 잔혹한 세계의 한가운데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기대되는 주제네요. 사실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게 단순히 누가 노래를 제일 잘하나 이걸 가리는 순수한 가창력 대회가 아니잖아요. 아유, 절대 아니죠. 네, 그 참가자 개인의 심리적 한계나 대중이 투영하는 욕망, 그리고 무엇보다 미디어 산업의 생리가 가장 극적으로 충돌하는 현대판 콜로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스들을 통해서 그 이면의 작동 원리를 아주 흥미롭게 해치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오늘 청취자님과 함께 분석할 소스는 바로 유튜브 채널 복뉴스에서 다룬 인기 트로트 경영 프로그램 현역가왕3의 준결승 1라운드에 대한 심층 분석 내용입니다. 수많은 시청자들의 주말을 순삭시키고 있는 이 화제작을 철저하게 해부해 볼 텐데요.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이번 심층 분석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단순히 뭐 누가 어떤 노래를 불렀고 점수가 몇 점 나왔다, 이런 표면적인 리뷰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네, 단순한 리뷰를 넘어서 생존을 위해 참가자들이 어떤 파격적인 변신과 심리적 배팅을 감행했는지, 또 거대한 팬덤의 요구와 공정성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제작진의 진짜 시청률 전략은 무엇인지 파헤쳐보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청취자님이 일상에서 미디어를 소비하는 방식에 어떤 날카로운 시사점을 던져주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단순히 예능 프로그램 분석을 떠나서 대중문화 산업이 어떤 정교한 방식으로 시청자의 감정을 쥐락펴락하는지 그 기저의 뼈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청취자님도 평소 무심코 보시던 프로그램들 속에 어떤 치밀한 의도가 숨어 있었는지 퍼즐을 맞춰보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이번 준결승전에서 대중의 시선을 가장 강렬하게 막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화제는 단연 10대 돌풍의 주역인 빈예서 양과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보컬 당자 솔지 씨의 1대1 데스매치였습니다. 사실상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고 불릴 만큼 숨막히는 매치업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소스를 보면서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무도 서로를 지목하지 않아서 이 거물급 두 사람이 자동으로 맞붙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치열한 서바이벌에서 정말 우연히 매치가 성사된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 보이지 않는 룰의 압박이 있었던 걸까요? 굉장히 예리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대진표가 성립된 심리적 배경이거든요. 보통 이런 서바이벌 경연의 지목전에서 참가자들의 1순위 목표는 멋진 무대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당연히 이길 확률이 높은 상대, 즉 약점이 명확해 보이는 상대를 지목하는 게 합리적인 전략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빈예사와 솔지, 이 두 사람은 상대방의 약점을 찌르기엔 본인들이 안아야 할 리스크가 너무 컸습니다. 너무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었기 때문에 섣불리 건드렸다가 본인이 탈락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다른 모든 참가자들을 지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기피 현상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자동 매치업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겠네요. 네, 결국 그렇게 수렴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듣고 보니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소스에 따르면 MC 신동엽 씨가 두 사람의 절망적인 심경을 현장에서 이렇게 대신 전했다고 하죠. 나는 현역가왕에서 여기까지구나 라고요. 그 수많은 무대를 경험한 베테랑들조차도 이 피할 수 없는 정면 승부 앞에서는 내일은 없다는 식의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다는 방증이겠죠. 그 엄청난 부담감은 선곡과 무대 연출에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빈예서 양은 주현미 씨의 비 내리는 영동교를 선택했는데요. 여기서 빈예서 양이 직면한 구조적인 과제가 아주 명확히 드러납니다. 맞아요. 소스의 분석을 깊이 들여다보면 기존 미스트롯 출신들과 현재 현역가왕에서 활동하는 성인 베테랑 가수들 사이에는 단순히 노래 실력을 넘어선 연륜과 경험치라는 거대한 벽이 존재합니다. 빈예서 양은 10대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수십 년치의 경험 격차를 오직 타고난 가창력과 본능적인 감성만으로 덮어버려야 하는 가혹한 시험대에 오른 것이죠.
반면 솔지시는 수운등이라는 전통적인 강수를 두며 한치의 양보도 없는 맞불을 놓았습니다. 그 무대를 코앞에서 지켜본 마스터들의 반응이 현장의 열기를 그대로 증명해 줍니다. 역대급이라 누굴 고를지 모르겠다? 심지어 머리를 감싸주며 점수 매기기를 포기하고 싶다는 선언까지 나왔으니까요. 특히 심사위원인 가수 린 씨의 평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무대를 보고 나서 너무 잘해서 질투가 난다. 나중에 꼭 레슨을 받고 싶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처음엔 이게 그냥 흔한 방송용 리액션 아닌가 싶었거든요. 저도 그 부분을 유심히 봤습니다만 소스의 맥락을 분석해보면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린 씨가 과거 복면가왕 같은 타 경연 프로그램에서 솔지 씨와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던 톱클래스 대중가수라는 점을 떠올려 보시죠. 아, 동시대에 활동하며 서로의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프로 가수가 대중 앞에서 레슨을 받고 싶다고 말한 거군요. 네, 사실상 솔지 씨의 무대가 기술적, 감성적으로 완벽한 경지에 올랐다는 것을 인정하는 최고의 헌사이자 존경의 표현입니다. 마스터들의 이성적 평가 기준마저 마비시켜버릴 만큼 두 사람의 무대가 경이로웠다는 뜻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결승이라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관문을 코앞에 두고 참가자들이 보인 집단적인 행동 패턴입니다. 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이렇게 큰 보상이 걸린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본인이 가장 잘 통제할 수 있는 것, 이른바 안전지대로 숨어들려는 방어기제가 작동하거든요. 실패의 리스크를 0에 가깝게 줄여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번 현역광왕3의 준결승 참가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완전히 반대의 궤적을 그렸습니다. 기존의 안전한 필살기를 과감히 던져버리고 판 자체를 뒤집기 위한 180도 변신에 나섰다는 겁니다. 진짜 그 파격 변신의 디테일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게 얼마나 무모하면서도 짜릿한 도박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차지한 씨 무대, 저도 소스 읽으면서 정말 상상이 안 갔거든요. 나훈아 씨의 그 묵직한 테스형을 마이클 잭슨 댄스 스타일로 재해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예인 판정단으로부터 최고 점수를 끌어내는 대성공을 거뒀지만 정작 무대가 끝난 후 대기실에서 펑펑 우열을 했다고 해요. 이 눈물의 의미가 단순히 기뻐서만은 아니었죠. 맞습니다. 그 눈물은 극도의 긴장감이 풀리면서 터져나온 안도감이자 압박감의 분출입니다. 차지원 씨가 뮤지컬 경험은 풍부하지만 핸드마이크를 주고 전문 댄스 가수처럼 격렬한 안무를 소화하며 노래하는 것은 완전히 낯선 질감의 경험이었을 겁니다. 이거 실패하면 끝이다 라는 공포를 이겨내고 새로운 자아를 끄집어내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죠. 홍지윤 씨의 전략적 변신도 소름 돋게 치밀했습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해맑고 통통 튀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무대를 장악하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중의 고단한 애환을 깊이 파고드는 아주 절절하고 무거운 노래를 선곡했습니다. 스튜디오 전체를 말 그대로 눈물바다로 만들어버렸다고 하는데요. 본인에게 기대하는 이미지를 역으로 완전히 비틀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기대치 위반 효과를 노린 아주 고도의 심리 전략입니다. 아, 기대치 위반 효과요? 네. 시청자들은 홍지연 씨가 등장할 때 이미 무의식적으로 밝은 무대를 기대하며 뇌에 회로를 세팅해둡니다. 그런데 그 예측을 완전히 깨부수고 전혀 다른 톤의 슬픔을 던져주면 수용자가 느끼는 심리적 타격감, 즉 감동의 폭은 평소 슬픈 노래를 부르던 가수가 불렀을 때보다 2배, 3배로 증폭되거든요. 대중의 심리를 정확히 읽어낸 영리한 승부수였네요. 그런가 하면 새롭게 떠오른 다크호스 구수경 씨는 아예 다른 방향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맞아요. 다른 경쟁자들이 결승을 앞두고 다들 비장해져서 처절하고 슬픈 무대에 집중할 때 구수경 씨는 나 홀로 발랄하고 아주 빠른 템포의 정통 트롯을 들고 나왔습니다. 다들 눈물 콧물 빼고 있을 때 혼자 신나는 에너지로 스튜디오의 공기를 환기시켜버린 거죠. 청취자님은 어떠신가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청취자님만의 결승전이 떠오르진 않으셨나요? 직장에서 사활이 걸린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거나 삶의 큰 전환점이 될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늘 하던 안전하고 익숙한 방식 대신 완전히 낯선 도전을 시도해보신 경험 말입니다. 그때 손끝이 차가워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던 그 두려움, 지금 수백만 명의 시청자 앞에서 평가받는 이 참가자들도 정확히 그 감정과 싸우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뼈를 깎는 도전을 선택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논란과 마찰을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이번 경연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나이와 감성, 그리고 선곡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최연소 참가자이자 조회수 신동으로 불리는 이수연 양의 케이스가 그 중심에 있죠. 이수연 양의 선곡이 정말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성인들의 짙은 이별과 쓸쓸함을 커피에 비유한 거래 갈색 추억을 선택했는데요. 게다가 단순히 부르는 걸 넘어서 곡 중간에 무려 2번이나 전조를 시도했습니다. 청취자님, 전조가 뭐냐면 노래가 흘러가다가 갑자기 음정을 확 높여버리는 테크닉이거든요. 한 번만 해도 목이 상하거나 삑사리가 날 수 있는 리스크인데 그걸 2번이나 배치한 초고난도의 무대를 세팅한 겁니다. 당연히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죠. 이 논쟁은 대중음악계의 아주 오래된 딜레마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소스에서 분석한 양측의 시각을 저희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본질적인 진정성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10대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복잡다단하고 짙은 인생의 회한을 과연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소화할 수 있느냐는 거죠. 네, 더 나아가 일부 팬덤에서는 강력한 우승 후보인 이수연 양을 견제하기 위해 제작진이나 보컬 마스터 측에서 무리한 선곡을 강요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까지 제기했습니다. 특히 과거 다른 오디션에서 김태현 양이 더 어린 나이에 같은 곡으로 전설적인 무대를 만들었던 선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잘 불러봐야 본전치기다라는 엄청난 비교 압박감에 깔려 있었던 거군요. 반면에 이를 옹호하는 시각의 논리도 친탄합니다. 서바이벌 교년의 본질은 결국 노래 실력이라는 거죠. 가사에 담긴 연륜의 깊이를 떠나서 참가자가 압도적인 가창력과 섬세한 테크닉으로 그 곡 자체를 지배해버린다면 선곡의 한계는 충분히 극복된다는 반박이네요. 맞습니다. 오디션을 감성과 서사의 재현으로 소비할 것인가 아니면 순수한 보컬 기술의 스포츠로 볼 것인가 하는 꽤 깊이 있는 담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수한 음악적 논쟁에 기름을 부은 건 다름 아닌 방송 외적인 요소들이었습니다. 공식 유튜브 채널의 썸네일에 유독 이수연, 차지현, 홍지윤 세 사람의 얼굴만 집중적으로 노출되면서 네티즌들이 이거 제작진이 밀어주는 픽 아니냐며 날선 분석을 쏟아냈죠. 게다가 녹화장을 다녀온 방청객들의 스포일러까지 터졌습니다. 이수연 양이 준결승 1차전에서는 이 선곡 논란 때문에 다소 부진하지만 2차전에서 보란듯이 압도적인 고득점을 휩쓸며 결국 최종 1위로 결승에 직행한다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었죠. 물론 저희가 지금 이 방송에서 그 스포일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소스에서 지적하듯 이런 파편화된 정보들이 퍼져나가면서 프로그램 전체의 긴장감과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자면 우리는 지금 아주 거대한 미디어의 기계장치를 목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시청자라는 수동적인 관찰자의 위치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이 방송을 기획하고 판을 설계하는 제작진의 차가운 시선으로 이 현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현역과학 3회 준결승전 방송일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설날 연휴 당일이었습니다. 방송사 입장에선 1년 중 가장 파이가 큰 절대 놓칠 수 없는 황금 시간대네요. 정확합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연휴 시청률을 꽉 잡아야만 최고조에 달해야 할 결승전까지 그 폭발적인 상승곡선을 그대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한 해의 수익과 명운이 걸린 타이밍이죠. 따라서 이 준결승전은 단순한 노래 대결을 훌쩍 넘어서는 아주 치밀하고 고도로 계산된 시청률 견인 전략의 거대한 톱니바퀴였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아까 저희가 서두에 다루었던 빈예서 양과 솔지시의 데스매치를 그 관점에서 다시 복귀해보니까 정말 소름이 돋네요. 빈예서 양의 승패를 두고 제작진은 사실상 외통수에 걸린 딜레마 구조였습니다. 만약 10대인 빈예서 양이 무패의 베테랑 솔지씨를 이겨버린다면 당장 다음날 기사로 편파 판정이다,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여론의 거센 십자포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빈예서 양이 패배한다면 1만 4천 명에 달하는 그 거대한 팬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보이콧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어느 쪽을 선택해도 피를 보는 진퇴양난 아닙니까? 바로 그 지점이 방송산업의 마법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방송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논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그 진퇴양단의 리스크가 곧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폭발적인 화제성의 땔감이 되거든요. 소스에서 예리하게 분석한 이른바 요요 전략의 심리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요 전략이요? 제작진은 빈예서 양처럼 거대한 팬덤을 거느리고 화제성이 높은 인물을 절대 안전하게 1위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탈락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어 팬들의 불안감을 극대화시킵니다. 내가 지금 투표하지 않으면 내 가수가 억울하게 떨어진다는 절박함을 심어주는 거군요. 네, 그렇게 바닥까지 감정을 떨어뜨렸다가 패자부활전 같은 극적인 장치로 회생시키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요요가 바닥을 강하게 칠수록 더 높이 튀어오르듯 시청률과 투표 수익이라는 지표를 극한까지 펌핑하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좀 무서운데요.
소스에서도 과거 미스트로3 같은 탑 프로그램에서 10대 돌풍을 일으키던 참가자들이 결승을 코앞에 둔 준결승 단계에서 귀신같이 아슬아슬한 위기를 겪거나 탈락 위기에 처하는 패턴이 반복되었다는 점을 꼬집었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업계에 검증된 문법, 일종의 관행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거군요. 시청자들의 애간장을 롤러코스터에 강제로 태워서 도파민과 시청률을 동시에 뽑아내는 무서운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가속화하기 위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무기도 적극적으로 활용됩니다. 2026년 2월 2일에 공개된 빈예서 양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미래가 아주 핑크빛입니다. 아버지를 보컬 선생님 삼아 최연소 가왕을 정조준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미자 선생님처럼 대중의 마음을 위로하는 가수가 되겠다는 긍정적인 포부를 밝혔죠. 팬들 입장에서는 흐뭇하게 결승전을 기다릴 수 있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아름다운 인터뷰 뒤편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완전히 상반된 흉흉한 루머들이 양립하고 있다는 게 이 상황의 기괴한 포인트입니다. 급진적으로 룰 변경이 예고되면서 결승전에서 빈에서 김태현, 이수연 같은 10대 참가자들이 나이 제한 때문에 일제히 하위권으로 밀려나거나 하차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루머가 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희는 이 루머가 진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스가 짚어내는 핵심은 제작진이 긍정적인 오피셜 인터뷰로 팬들을 안심시키면서도 동시에 이런 치명적인 탈락 루머가 퍼져나가는 것을 통제하지 않고 은근히 방치한다는 겁니다. 시청자들의 뇌리에 지독한 혼란을 심어주는 거네요. 결승전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과 긴장감을 터지기 직전의 풍선처럼 한계치까지 불어넣고 있는 겁니다. 공정성이라는 원칙과 시청률이라는 자본주의적 목표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위험천만한 줄타기가 과연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눈을 뗄 수가 없네요. 결국 오디션 프로그램의 핵심 상품은 참가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목소리가 엮어내는 서사입니다. 제작진은 대중이 가장 열광하고 때로는 분노할 수 있는 극적인 서사를 조립해내는 최고의 심리 건축가들이죠. 우리는 스크린 앞에서 그들의 노래를 듣고 순수하게 눈물 짓지만 동시에 그들이 정교하게 설계해놓을 거대한 서사의 그물망 안에서 함께 시청률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자,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한 땀 한 땀 해치해본 이번 심층 분석 어떻게 들으셨나요? 현역강 3의 준결승전은 표면적으로는 뛰어난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한계를 부수고 비상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경이로운 음악적 도전, 즉 무엇에 관한 가슴 뜨거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와 함께 깊게 파고 들어가 보니 거대한 팬덤의 기대치, 설 연휴를 정조준한 냉혹한 시청률 지표, 그리고 공정성이라는 묵직한 가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격렬하게 충돌하는 지형도 바로 왜 이 무대가 기획되었는지를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분석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님이라면 앞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미디어를 접하실 때 분명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해상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게 될 겁니다. 표면적인 결과나 점수에만 매몰되지 않고 그 프레임 밖에서 움직이는 기획자의 의도와 구조적인 흐름, 그리고 대중의 심리를 조종하는 방식을 예리하게 읽어내는 강력한 미디어 리터러시를 장착하게 되신 거니까요. 무대 위의 아름다움에 감동하면서도 그 이면을 흥미없게 관찰하는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청취자님께 마지막으로 이 도발적인 재론을 하나 던지며 오늘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참가자의 어린 나이, 투표 화력, 눈물겨운 사연 같은 인간적인 서사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직 차가운 인공지능이 참가자의 목소리 파동과 기술적인 정확도만으로 순위를 매긴다면 과연 우리가 열광하는 이 서바이벌 쇼의 결과는 어떻게 뒤바뀔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공정해진 오디션 프로그램이 탄생한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처럼 밤잠을 설쳐가며 그 쇼에 미친 듯이 빠져들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완벽한 노래가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드라마틱한 균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청취자님과 함께 이 복잡하고 매력적인 세계를 탐험한 시간, 저 역시 정말 짜릿했습니다. 저도 아주 즐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청취자님의 지적 갈증을 단번에 해소해줄 놀랍고도 흥미로운 분석 소스를 가득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